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가는 길 CCBB 시즌2 진행을 맡은 MC 서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두 분 각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오상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젊은 패기와 창의력으로 무장한 예비 소상공인 이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영욱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창업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일단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때 제 별명이 이제 알바의 신이라고 불렸었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직종을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고 이제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알바를 좀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경력이 그럼 얼마나 되실까요? 올해로 한 10년 정도? 10년 차. 와, 그러면은 뭐 알바 쪽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프로라 그러죠. 프로. 프로는 여기 MC분께서. 아닙니다. 저는 아마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10년 동안 하면서 현장 경험 쌓으면서 이제 한번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 중인데요. 막상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걸을 때마다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사방이 지뢰밭이거든요. 맞습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진짜. 뭐 사실은 저도 좀 부끄럽지만 이 식당을 작게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손님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소비자 분쟁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일단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비용에, 시간에, 감정 소모에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모든 분쟁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한국소비자원과 함께하는 소비자 분쟁 사전에 예방하기. 다양한 업종별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의 유형과 그리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어떻게 쇼핑들 자주 하시나요? 인터넷 쇼핑은 뭐 제 삶의 베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인가요? 네,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새. 뭐 어떻게 과장님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확실히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엔데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 또한 뭐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2021년 글로벌 전자상 거래 시장의 규모가 무려 3조 7,8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요거를 조금 알기 더 쉽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약 4,900조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엄청난 규모인데 아마 지금은 더 훨씬 늘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해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무려 세계 5위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배송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산업이든 이 규모가 커지면은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기 마련인데요. 작년이었죠. 2022년에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이 무려 55만 건이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 18만 건, 약 3분의 1 정도가 국내 전자상 거래 중 발생한 피해였다고 합니다. 이 전자상 거래 피해 중에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자상거래 이용해 보신 분들이면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환불 부분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한 후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보면은 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단순 변심이라서 안 된다, 업체에 이미 주문이 들어가서 안 된다,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단종 제품이어서 안 된다, 혹은 환불이 안 된다고 사전에 미리 고지를 했으니까 안 된다. 굉장히 많죠. 전 그런 경험도 있는 게 쇼핑몰에서 패딩을 주문했는데 이게 패딩이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마일리지로 대신 주더라고요. 마일리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유사한 상황들을 좀 현장에서 자주 접합니다. 저에겐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환불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해준다. 여러분, 이거 불법입니다. 환불을 안 해주면 불법이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근데 이런 경우도 환불이 돼야 되는 경우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3영업일, 그러니까 주말을 제외하고 3일을 내에는 환불이 진행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솔직히 이제 뭐 저희끼리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환불을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환불을 다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중요한 건 환불을 해주더라도 또는 해주지 않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법을 지키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럼 환불해주는 거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전자상거래법입니다. 이 전자상거래법은 환불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하는 통신 판매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에게 좀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께서 더더욱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소비자한테 상당히 유리하다고 했었는데 예. 이유가 어떻게 돼요? 아니 사실은 소상공인분들도 공평하게 이 법의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물씬 들거든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 법이 무조건 소비자를 위한 법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통신 판매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 법은 그런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전자상거래법, 이 법의 어떤 부분이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청약철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청약이란 건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요. 이 청약철회라고 하면은 그 의사를 철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청약철회라는 게 왜 소비자한테 유리한 대표적인 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청약철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의 해지나 해지보다는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체결의 다른 당사자죠.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청약철회는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고객이 원하면, 소비자가 원하면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그냥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변심,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이런 이유일지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7일인 거죠? 네. 네, 여기서 7일이라고 하면은 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에요. 대부분 전자상거래에서는 그 서면,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고 물건을 그냥 바로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야, 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어도 환불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확실히 이 소비자 쪽에 이 힘이 세다고 표현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정식 명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환불에 대한 조항이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을 살펴봐도 소비자 보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뭐 중독 약간 초기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공지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및 구매 취소는 불가.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종종 보이긴 하죠.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이거 아무리 사전에 공지했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니까요. 근데 왜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할인 많이 해주는 상품 같은 거 구매할 때 그 마지막에 특가 상품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주고 뭐 동의 표시로 체크박스 하는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되게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쵸. 저도 사건 처리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체크를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렇게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 보호에는 굉장히 강력한 조항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 그러면은 약간 저는 자꾸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자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뭐 상호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체크를 하다 보면 이게 약간 특약식으로 약간 좀 효력을 발휘할 수는 있을까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약 처리에 대한 규정이 제17조에서 19조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들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특약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면 환불해드려야죠. 선생님, 만약에 그 택배비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요새 그 무료 택배라 그래서 네. 사장님들이 부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다 사장님께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인 경우에는 이미 제품을 받은 경우라면 그 제품을 반환하는 데 드는 택배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당연하지만 반품하는 제품 자체는 새 제품과 동일한 컨디션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 궁금한 게 흰옷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흰옷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입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벗다가 뭐 약간 오염이 생길 수도 있고 화장품이 묻을 수도 있고, 요런 경우는 약간 환불 불가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흰옷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예외는 없어요. 그래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철에 이제 당연히 되고요. 이제 흰옷을 시착하면서, 그러니까 입어보면서 화장품이 묻었다, 얼룩이 묻었다, 또는 세탁을 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청약철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전 또 묻었는데 또 무조건 해줘야 되는 줄 알고 너무 놀랐어. 저도 놀랐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이런 문구가 자주 보이잖아요.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이게 법을 위반한 건데, 위반하면 불이익도 있나요? 불이익 있죠. 네. 피해 규모가 일정 단계 이상으로 커지면 제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뭐 실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을까요? 공정이 강력한 제재를 받았던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 쇼핑몰에서는 환불 예외 사유가 아닌데도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마일리지로 환불했어요. 공정위에서는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고객이 100여 명 정도였고요. 피해 규모도 상당했어요. 실제로 공정위가 135일 영업정지, 그리고 과태료로 1,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와, 이게 과태료도 과태료인데 이게. 그렇죠. 일단 100일 넘게 영업을 못하면은 사실상 이 온라인 쇼핑몰은 피해가 굉장히 막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온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열려있는 마켓이니까 이걸 100일을 닫아두면은, 이건 뭐 그냥 고객님들한테 그냥 안녕히 가세요라고 공지를 띄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진짜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미련이 남아가지고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자상거래를 운영할 때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을 하시면 무조건 다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십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지 어떤 상황에서든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지금 계속 너무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좀 다행인 것 같고, 좀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사업자가 정당하게 청약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청약 처리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청약 처리 예외 조항이 청약 처리만큼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지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청약 처리 예외 조항 첫 번째입니다. 고객 책임으로 물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단 물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제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려면 당연히 포장을 뜯어서 입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입어보다가 뭐 실수로 얼룩이 묻었다, 만약에 이러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상태로 돌려주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청약 철회 시 받은 상태 그대로 돌려주는 게 전제이지만, 내가 제품 확인을 위해서 단순히 포장만 제거했다, 포장만 뜯어봤다 라는 거는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전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품 받고 나서 이제 포장 박스 테이프를 뜯으려고 칼을 넣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가지고 제품이 뜯긴 경우.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 영욱 씨의 무조건 책임이고요. 예, 이거는 100% 만프로 예, 경프로 예, 영욱 제 책임인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 책임은 알고 있는데 네.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원래부터 상품이 이랬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찌른 건 인정하는데 난 찌르지 않았다. 원래부터 뜯겨져 있었다. 본인이 실수해놓고 우기는 경우. 그러니까. 네. 정말 저 지금 잠깐 저희 이 접수된 사건을 이미 보시고 오신 줄 알았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습니다. 솔직히 방금 전에 뭐 저희가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우긴다면 나는 받았는데 원래 이랬다. 그럼 솔직히 이게 배송할 때 그랬는지 진짜 포장할 때 그랬는지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만 아는 건데. 가려내기 아주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장님들이 의외로 쉽게 가려낼 수 있게 도움을 주세요. 사장님들이요? 사장님이 어떻게?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사장님이 뭐 무속인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제품의 고가인 경우에는 CCTV로 포장 절차를 다 녹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녹화본을 보면은 이게 제대로 박스에 물건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테이핑까지 다 완벽하게 됐는지 다 찍혔다. 그러면 쉽게 가려낼 수 있죠. 꿀팁이네요 이거 진짜. 네. 굉장히 단순하게 잘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을 줄이려고 이렇게들 노력을 하고 계시군요. 네, 엄청납니다 진짜. 이제 조금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네. 얼른 또 두 번째 또 알려주시죠. 청약철의 예외조항 두 번째입니다. 소비자의 일부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뭐 아시다시피 옷을 입어서 보풀이 생겼거나 아니면 신발을 신어서 밑창이 닳았거나 또는 세탁을 했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으로 인해서 이 재화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도 환불이 불가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말씀하시는 순간 적절한 예시가 떠올랐어요. 어떤 거죠? 이게 수영복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영복 같은 경우가 워낙 재질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었어요. 시착하면서 늘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섬유 제품 심의라고 해서 저희 소비자원에서 섬유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에 대해서 심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제품 품질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또는 세탁상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품이 늘어났는지 실체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논점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 소비자에 의해서 제품의 변형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판단을 내리시죠. 근데 만약에 이런 반대의 경우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 입어보기만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제품 보낼 때랑은 너무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근데 CCTV도 없어. 이럴 때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섬유 제품 심의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려지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 진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혀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또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제품 훼손이 있는 경우 소비자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규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장님들이 이런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알려주시죠. 네, 청약철의 예외조항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숙박 예약이 있습니다. 지나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숙박 같은 경우는 예약일 너무 직전에 취소를 해버리면 재판매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성수기 경우에는 10일, 비성수기 경우에는 2일보다 짧은 기간이 남았을 경우에 재판매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청약철의 예외조항 네 번째입니다.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약간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음악 CD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CD요? CD가 뭐죠? 요즘에는 다 CD 아실 것 같은데? 핑클짱 모르세요? 아니 뭐 잘 알죠. 저는 제 방에 이효리 씨 그럼요. SES 파세요? 좀 결이 안 맞는데. 자, 뭐 계속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청약철의 예외조항 마지막입니다. 정말 아주 많이 접수되는 건인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잠깐 요 부분은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CCBB에서는 정치 얘기를 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그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대통령 말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조문 제작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조문 제작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오늘 내용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놓아지고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충분히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게 이제 조금씩 확신이 좀 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시름 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준비 중이신 우리 사장님들이시라면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하는 전자상거래법, 환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부분, 금지 조항입니다. 금지 조항이요? 하지만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금지 조항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해서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전 처음 듣는 거 어떠세요? 뭔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다행히도 뭐 과장, 기만, 유인, 방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이런 거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예시를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동 결제 서비스 이용 시 중간에 별도 고지 없이 가격을 올린다든지 또는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부정적인 후기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부정적인 후기를 없애는 것도 안 되는 거네요. 네네. 이건 사장님의 사실 재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뷰를 조작하는 건 소비자를 속여서 계약을 이끌어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후기를 조작한 전자상거래 업체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가구업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불만 내용이 포함된 후기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해서 소비자를 기만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반대로 제가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저를 망하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막 악플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요새 배달 어플 리뷰 이런 거 진짜 심각하잖아요. 허위로 작성한 부정 후기에 대응해서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을까요? 만약에 실제 사실과 거리가 있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법이겠죠.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악영향을 주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비방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에 의거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려주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이 공익적인 의도가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CCBB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게 청약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을 계속해서 변경하는 경우 이런 사례도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잊을만 하면 접수됩니다. 그렇습니까? 이 경우는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여러 번 피해 예방 주의보 형태로 보도를 했었었는데요. 업체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었어요. 정말 이제 사장님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피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일종의 사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금지 조항이 아니라 범죄 사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쇼핑몰 운영자분들 중에서 소비자와 연락이 안 되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경우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환불 피해 고객이 이제 몇십 명이나 됐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돼서 물어봤더니 내가 이제 뭐 전화기를 설치할 돈도 없고 담당 직원을 고용할 돈도 없었다.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 이런 거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No, never입니다, 여러분들. 분쟁이나 불만 처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필요한 인력이나 설비가 부족한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해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과의 소통 창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네, 또 고객 동의 없이 강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하지 않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고객이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모든 게 다 금지 조항이고요. 고객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는 행위, 고객 동의 없이 프로그램 등이 강제로 설치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당연히 금지 조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분쟁 예방 정도가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소상공인분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막 통신 판매업자 신고를 마친 초보 소상공인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제작한 식기류를 판매하는데요. 고객이 주문을 넣어주시면 거기에 맞춰 공장에 오더를 하는 방식으로 식기를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은 따로 없고 혼자서 SNS 마켓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이분 칭찬 먼저 해드립니다. 박수. 예. 뭔지를 알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일단 통신 판매업자 신고를 하셨어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또 하지 않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느 SNS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모든 SNS 마켓은 통신 판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통신 판매업자 신고. 네, 필수죠. 물론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간이사업자이거나 또는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명령을 받고 나서도 계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지받거나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 잘 보고 계시죠?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돈 버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모르고 있다 3천만 원 나가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3천만 원 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 사연자님의 실제 판매 페이지인가봐요, 이게.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랑 전화번호 잘 들어가 있고요. 네. 통신 판매업 신고번호도 들어가 있어요. 판매자에 대한 설명을 잘 해두셨네요. 이것도 위반하면 불이익인가요? 네, 판매자 정보를 잘 표기하는 건 비대면 거래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1차 위반이면 100만 원, 2차 위반이면 200만 원, 3차 위반이면 500만 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환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단순 변심 환불 절대 안됨, 신중한 구매 부탁드려요. 요런 문구가 보이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사이즈와 패턴을 골라주시면 1:1 오더 방식으로 주문을 넣는 주문 제작이에요. 요렇게 써놓으신 것도 이제 보이는데, 일단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이거 인정 안 되고요. 1:1 오더 방식으로 주문을 넣는 주문 제작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연자님의 제품은 법에서 정하는 주문 제작 상품이 아닙니다. 왜요? 어쨌든 주문 받아서 제작하는 거면 주문 제작 맞지 않나요? 한번 보시죠. 일단은 사이즈를 정해진 옵션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패턴도 사연자분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하고 옵션에 따라서 주문을 넣는 방식, 이거를 사장님들께서는 주문 제작 방식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주문 제작 아닙니다. 주문 제작이 아니라고요? 뭐가 주문 제작이에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 주문 제작의 핵심은 고객 하나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이거 주문 제작 아닌가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각인을 해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 주문 제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피 뉴 이어 오상아 이렇게 주문을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각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경우에는 주문 제작이 맞습니다. 별도로 완전히 스페셜하게 하나만을 위해서 약간 주문을 하면은 그게 주문 제작이 되는 거군요. 네, 정확하게 판단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주문 제작이 된 경우에는 무조건 환불을 안 해줘도 되는 걸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이 통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무조건은 안 통하죠. 잘 주문 제작 제품의 경우에는 환불이 안 되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미리 환불 불가임을 고지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입니다.
서면동의. 예. 네. 이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통신 판매 신고도 잘하셨고, 판매자 정보도 잘 기재해 두셨어요. 하지만 주문 제작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겠죠? 진짜 내 제품이 주문 제작인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미리 환불 불가를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소비자원의 오상아 과장님과 전자상 거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전자상 거래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요. 새로운 분야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소비자의 분쟁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소모전이거든요. 특히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법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 이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더욱 힘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법 잘할 사장님 되셔서 소비자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언제나 우리 모든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세요!